그 마을이 네. 이 전체 극의 배경입니다. 아, 네. 술을 거부했죠.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뚜리뚜리 술을 따라 부었죠. 네. 2번 키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오른쪽 귀를 물어요. 굿스테이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춘대길입니다. 2월 3일이 입춘입니다. 자, 추운 1월은 다 가고 이제 봄을 기다리는 2월이 왔습니다. 2월 오페라 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페라 코치 전지성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페라 보기 오늘 소개할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오늘 우리 이야기 나눠볼 작품은 바로 이 작품. 여러분들 보이실까요?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완벽합니다. 아, 발음이 좀 완벽합니다. 어렵습니다. 네,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그래서 그 까발레리아 하면 일단 이 작품은 뭐 한국말로 이렇게 번안해서 제목을 삼는다기보다는 이 원어 자체로 이게 작품을 올리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요. 그래서 네.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이렇게 올리는데요. 네. 까발레리아 하면 기사도예요. 아, 기사도. 기사도. 아, 저는 까발레리아라고 해서 뭘 까발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좀 잠시 아직 네, 감사합니다. 이번 달도 한번 해야 되는데. 네, 준비하시면. 네, 준비했습니다. 아, 네. 기사도? 네, 그러니까 이제 까발로가 말이거든요. 네, 네. 다그닥다그닥. 네, 네. 그래서 기사들이 말을 타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기사라는 단어는 네. 까발리에래요. 기사. 기사는 까발리에. 단어가 이제 명사가 다른 거죠. 네, 근데 네. 까발레리아 하면 기사도예요. 아, 그 기사도. 기사가 갖춰야 되는 어떤 내면적인 것들인 거죠. 그래서 루스티카나 하면 네. 시골스러운 아, 뭐 시골의 이런 이게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골의 기사도. 맞습니다. 네. 시골의 기사도. 네, 약간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시골이라 그러면 약간 뭐 저쪽 이 변방이라 그러나 네, 네. 네. 수도권 중심지에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약간 변방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약간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긴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네. 이 작품에 대한 이제 어떤 이미지라는 거는 시골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거나 뭐 촌스럽다거나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나름 네. 나름 이 자긍심. 시골에 투박하지만 네. 절대적으로 명예를 지켜야 하고 그다음에 열정이 불같고 이런 그러니까 이 시골이 결국은 시칠리아예요. 아, 시칠리아에서 네, 실제 네. 벌어진 일입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벌어진 일은 아니에요. 요거는 네. 소설 기반입니다. 네. 그래서 소설 기반인데 이 시칠리아가 혹시 시칠리아 가보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아, 시칠리아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의 여행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정말 가셔야 돼요. 네. 네. 가보셨습니까? 네. 어, 시칠리아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섬이잖아요. 엄청 큰 섬입니까? 말도 못하게 커요. 조그마한 섬인 줄 아니요.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 제주도인데 네. 제주도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지만 한 10배는 될 겁니다. 섬이 아니네요. 거의 그냥 하나의 그냥 땅이에요. 대륙이네. 네, 이제 따로 네. 떨어져 있는 네. 이 시칠리아인데 그래서 이 시칠리아에 이제 서쪽에 카타냐가 있고 네. 동쪽에 가장 큰 도시가 팔레르모가 있잖아요. 네, 빠르르모. 네, 근데 그 서쪽에 네. 그 카타냐의 좀 남쪽으로 또 내려오면 해안선을 따라 내려오면 시라쿠사라고 하는 시라쿠사. 네, 시라쿠사. 그러니까 점점 이제 적도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무척 더워요. 굉장히 드라이하고 그런 곳인데 이 카타냐하고 시라쿠사의 한 중간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는 내륙 쪽으로 들어가는 아주 작은 마을이 하나가 있어요. 비치니라고 하는 비치니. 그러니까 비치니. 네, 이렇게 발음은 될 것 같아요. 아, 비치니. 한국말로 한다면 네, 비치니라고 하는 비키니가 아니고 비치니. 네. 그래야 외우기 좋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작은 이제 촌락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이 이 전체 극의 배경입니다. 아, 그럼 그 마을에서 벌어지는 얘기를 네. 오페라로 만든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설인 거예요. 근데 이 오페라가 좀 짧더라고요. 보통은 오페라가 2막, 뭐 3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1막. 그렇죠. 이걸 1막이면 단막이잖아요. 단막 오페라 공모전에 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아, 단막 오페라 공모를 했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이 시대가 결국은 이제
오페라의 어떤 엄청난 시대였잖아요. 네. 베르디도 그때 당시에 작품을 내고 있었고, 물론 그 후반기에. 네. 그다음에 푸치니도 작품을 한참 이제 써내기 시작할 무렵이고, 그리고 예, 오늘 우리 작곡가는 피에트로 마스카니잖아요. 피에트로 마스카니. 네, 마스카니. 1880년대인가 그렇죠? 네네. 이 시대는 이제 아직까지 오페라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리꼬르디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리꼬르디는 이제 지금은 악보 출판사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에이전시예요. 그러니까 오페라의 에이전시 모든 뭐 그 작곡가 후원도 하고 작곡 의뢰도 하고 올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리꼬르디가 있었고 그 거기에 이제 또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출판사가 또 있었어요. 그게 바로 손소뇨라고 하는 출판사거든요. 손소뇨. 죄송합니다. 발음하기 그래서 제가 아까 악보를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손소뇨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소뇨 회사에서 이 단막 오페라 공모전을 냈고 거기에 이제 상을 받은 작품이고 요거는 제가 리꼬르디 악보를 그냥 다른 오페라 이건 뭐 안나 볼레나인데요. 하나 가져왔는데 왜 가져왔냐? 그냥 재미나게 이야기 한번 해드리려고. 리꼬르디는 항상 이렇게 버건디 컬러를 씁니다. 네, 이게 리꼬르디 컬러예요. 아, 특징이 있군요. 그리고 이 청록색은 손소녀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악보 매장을 가면 그냥 색깔로 보고 아 여기야 그럼 가죠. 네, 다 모여 있으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네네. 여기도 내용이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아니, 예. 뭐 어쨌든 출연자들도 그래도 나름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한 5명, 6명이 나오고 네.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게 얽히고 막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극이 짧은 만큼 복잡하진 않은데요. 그렇게 느껴지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주로 삼각관계였잖아요. 거의 뭐 이 사람 정도 이렇게 한두 사람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랑의 트라이앵글이었잖아요. 남자 둘에 여자 하나 두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근데 이 작품은 사각관계예요. 오, 그래서 아마 관계군요. 사각입니다. 사각관계예요. 네, 그래서 어렵다고 복잡하다고 느껴지셨을 수 아니 있어요. 제가 그래서 줄거리를 잠깐 봤는데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였는데 그 남자 또 도망가고 뭐 다른 남자 그 남자 또 질투를 해서 또 뭐 하여튼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오히려 예를 들면 뭐 모차르트의 뭐 희곡 오페라들 뭐 이런 작품들 보면 트릭이 하도 많고 꼬이고 사건이 이벤트가 많고 하니까 그런 게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지 이 작품은 물 흐르듯이 쫙 흘러갑니까? 예 그리고 단 하루에 벌어지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아 이게 또 단 하루에 벌어지는 사건입니까? 네, 단 하루. 원래 이제 원 소설에는 사실 이틀 동안 벌어진 사건인데요. 오페라에서는 그걸 하루의 사건으로 만들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등장인물이 누구 나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남녀 주인공. 그렇죠. 남녀 주인공. 남녀 주인공 꼭 있어야 되죠. 네. 이제 남자부터 말씀드리면 이름이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또리뚜. 네. 또리뚜. 네, 재밌죠? 아니 이거 오늘 오페라 제목부터 그다음에 그 지명부터 그다음에 출연자 주인공 이름부터 아주 어렵습니다. 발음하기가. 또리뚜. 자, 또리뚜는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원래 토토예요. 토토입니까? 또리뚜의 원래 이름은 토토인데요. 토토의 이름의 그 어원은 뭐냐면 살바토레예요. 살바토레. 그러니까 살바토레라고 하는 남자 이름을 많이 쓰거든요,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살바토레는 그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독교 캐톨릭적인 그런 이름인 거죠. 자, 거기에서 토를 띄워서 토토인데 또리뚜는 그럼 뭐냐? 시칠리아에서 토토를 또리뚜라고 말을 해요. 아, 그러면 시칠리아의 발음이랑 본토 이탈리아 발음이랑 약간 다릅니까? 엄청나게 방언이 강하죠. 방언이군요. 네. 그러니까 시칠리아 방언인 거예요. 아, 시칠리아 방언. 네. 그럼 뚜리뚜. 뚜리뚜가 나오고. 뚜리뚜. 그다음에 이게 뚜리뚜가 테너죠. 테너예요. 테너. 이게 남자 주인공이고. 네. 그 여자 주인공 이름도 재밌어요. 여자 주인공 뭡니까? 산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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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세자네요. 뚜리뚜, 네. 산투사. 이 자, 두 사람의 산투사도 네. 원래 이름이 있어요. 원래 뭐 이거 이름이 산투사도 네. 시칠리아 방언이거든요. 원래 이름 뭔데요? 산타요. 산타. 네. 아, 우리가 네. 늘 흔히 이야기하는 산타클로스의 산타 산타. 마리아 할 때 그 네, 산타. 산타. 아, 그 그러니까 산타. 성녀예요. 성년에. 네, 네, 네. 네. 재밌죠. 이렇게 재밌네요. 이름의 어원도 그 발견해 보면 재밌어요. 뚜리뚜도 네. 그 저거라면서요. 저기 뭐지? 산타가 성녀듯이 네. 그 뚜리뚜도 살바토레. 네. 그러니까 살바토레도 약간 그 구원자라는 구원자, 원래 예. 어원은 그런 네, 어원인 거죠. 그런- 네. 그럼 약간 그런 어원을 가진 두 사람이 네. 애정 행각을 벌이면서 아니 아직 그렇게 끼긴 좀 너무 이릅니다. 이랬습니다. 네. 왜냐면 뚜리뚜는 네. 사실 너무 나빠요. 그래서 나쁘다고? 예, 어떤 여기서 예, 나쁜 역할을 맡는 사람인가요? 좋은 남자 아니죠. 뭐 나중에는 음. 또 어떻게 자기가 그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 또 자기가 이용했고 버렸고 막 이래요. 역시 네. 그러면 또 재밌어지겠네요. 재밌나요? 네. 왜냐면 이용하고 버리는 네. 크기에 약간 재밌는 요소가 많이 그렇죠. 등장하니까요. 그러면 두 사람이 네. 주인공이고 또 남녀 다른 주인공이고요. 남녀 주인공이고 또 다른 자, 이제 사각관계라고 했으니까 예, 또 다른 또 남녀가 다른 있어요. 남녀가 있어야 되네. 네. 맞아. 그 둘은 부부예요. 그러면 네. 뚜리뚜랑 산투사는 부부는 아니에요. 아닌데 네. 연인관계. 연인이에요. 연인 현재 관계고. 연인이에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네. 남녀 주인공은 롤라, 여자는 롤라예요. 롤라, 롤라. 여자가 롤라, 네. 그리고 남자는 알피오. 알피오. 네. 이 두 사람은 부부다. 얘. 부부예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뚜리뚜와 네. 롤라는 네. 예전에 사랑했던 사이예요. 자, 이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롤라는 지금 사실 유부녀예요. 그죠? 유부녀예요. 결혼했겠다, 그죠? 네. 롤라가 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연애는 뚜리뚜랑 연인 관계였나요? 뚜리뚜와 연인 관계였어요. 근데 뚜리뚜가 왜 헤어지게 되었느냐? 네. 뚜리뚜가 네. 그 우리나라도 그 징병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군대를 갔었던 거예요. 그렇죠. 입영을 해야 되죠. 네네. 그러니까 뚜리뚜가 군대를 갔었어요. 네. 뚜리뚜가 입영을 해서 군대를 갔는 사이에 네. 롤라가 못 기다리고 다른 남자랑 맞습니다. 결혼했다. 바로 그 사건이에요. 공식 거꾸로 가야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럼 그게 알피오? 알피오. 네. 알피오랑 결혼했네요. 알피오라는 남자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치니라는 마을이라고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알피오는 네. 그 비치니에서 옆 동네인 프랑코폰테라고 하는 곳에 프랑코폰테 네, 거기에 마부예요. 마부. 마부입니까 지금? 마부인데 마부라고 그러면 좀 뭔가 뭐 하인 같고 막 네, 뭐가 없어 보이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그게 생각합니다. 아니라 자기 소유의 말과 마차를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은 이제 상인인 거야, 상인. 어떻게 보면 자본가요. 목장 주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본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돈은 많겠네요. 돈이 있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또 마초적으로 나오거든요. 이 극에서 약간 네, 마초적인 굉장히 스타일이고. 남자답게 나와요. 여기 바리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남자에게 롤라는 홀딱 반했구나. 결혼을 한 거죠. 반했다기보다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롤라가 정말 사랑했던 건 뚜리뚜였던 것 같아요. 뚜리뚜였는데 네. 뚜리뚜가 군대 간 사이에 네. 내 생각에는 알피오가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돈도 많고 막 이러니까 마초 같은 남자가 탁 이러니까 그래서 여자가 시집을 갔고 홀랑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네. 그럼 그 결혼 생활에 충실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했다. 이게 비극의 시작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뚜리뚜가 롤라를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 오페라의 시작이 네. 참 재미있는 게 네. 오페라의 시작이 뚜리뚜의 시칠리아나라고 하는 네. 이제 짧은 노래로 시작이 돼요. 음. 그래서 엄청난 시칠리아 방언으로 가사가 다 써져 있어요. 그 이탈리아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네. 근데 그 가사를 이제 내용 분석을 해보면 네. 뭐 우유빛 뭐 빛깔을 가진 뭐 롤라 뭐 너의 뭐 입술은 장밋빛이고 뭐 그런 이제 롤라의 아름다움 찬양하고 네. 난 네가 있는 곳에 있을 거야. 뭐 그다음에 너 때문에 나는 위험해도 괜찮아. 뭐 이런 첫 시작 그 아리아로 네. 시작하는군요. 네, 그런 이제 아리아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런데 어떤 그 노래를 가지고 폼을 갖추지 못했지만 네. 어쨌든 첫 번째 노래로 이제 그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뚜리뚜는
롤라를 그리워하는 상황이네요, 그죠?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네. 둘은 이미 연인이 된 거예요. 이미 정을 통한 거예요. 그래서 롤라가? 네, 그러니까 뚜리뚜가 이 시칠리아나를 부를 때 네. 그 여자의 뭐 붉은 입술, 그다음에 뭐 새하얀 어떤 피부, 뭐 어떤 하얀 옷,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거는 다분히 어떤 그 섹슈얼한 어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 둘은 뭔가 밤을 보냈다, 뭐 이런 것까지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뚜리뚜는 롤라가 결혼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다 알죠.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관계다 이 이야기잖아, 그죠? 네. 옛날 네. 연인이었는데 네, 네. 그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네. 잠시 근데 군대 갔을 때 빼고 다시 와서 자, 보세요. 지금 이 해석은요, 네. 이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이 오페라상의 해석으로 완벽해요. 그런데 이 작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소설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소설을 원작이 되는 소설을 쓴 사람이 그 조반니 베르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반니 베르가. 근데 이 사람의 원작 소설의 내용은요, 사실은 그거 이상을 담고 있어요. 뭐냐면, 뚜리뚜가 롤라 옛날 연인이었지만 이미 다른 남자의 와이프가 됐지만 그걸 잊지 못해 옛사랑을 잊지 못하고 다시 갔나 보다라고 우리는 이 오페라에서 그렇게 파악되지만 사실 소설 속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선택한 롤라의 행복을 깨트리기 위해서. 알아? 약간 이상하게 스토리가 들어가네. 행복을 깨뜨리기 그러면 복수 약간의 복수심 때문에 나를 버리고 네. 내가 군대 간 사이에 네. 그 남자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약간 복수심이 때문에 그렇다고 롤라를 꼬신 게 아니라 그래서 보란 듯이 산투짜하고 애정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질투심을 유발시키기 그래서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산투짜를 이용한 거예요. 다른 뚜리뚜는. 여자랑 그게 산투스인데. 네. 근데 그럼 산투스 참 불쌍하다. 불쌍한 여자예요. 네. 그렇게 산투짜와 연인이 된 모습을 롤라가 보고 또한 질투심이 불타올라서 뚜리뚜에게 다가간다. 요렇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는 이야기예요. 네. 참 이 여자의 심리는 참 알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그러니까 게 여자의 심리. 저는 이제 오히려 남자를 모르지만 그냥 제 예상에 남자의 심리 감정선보다 곱하기 한 5개는 되지 않을까. 여자는 훨씬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질투심에 의해서 네. 어라? 나 말고 저 여자가 또 있단 말이야. 이래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저 남자를 다시 유혹을 해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또 뺏어온 거예요. 이 남자를 산투짜한테서. 뚜리뚜가 넘어오네요.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산투스를 버리네요. 안 버렸어요.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나쁜 놈이에요. 산투스가 불쌍하다 진짜.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이 이제 시칠리아나로 노래를 부르면 시작이 된다고 했잖아요. 짧은 프렐루디오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오페라는 뭐 단막이고 러닝 타임이 짧은 만큼 제대로 된 심포니아가 없습니다. 다만 프렐루디오 전주곡에 해당하는 이 오페라의 음악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짧은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고 바로 시칠리아나로 연결이 되는데 이 시칠리아나에서 롤라의 어떤 아름다움, 뭐 백색의 또 뭐 붉은빛의 무엇, 막 이렇게 노래하는데 그건 바로 이미 그 둘의 뭐랄까 사랑 이후에 어떤 자기의 만족감, 행복감에 대한 노래인 거예요. 그거는. 네. 재밌겠네요, 진짜.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저는 이 사각관계는 오페라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재밌겠다. 그러면 알피오는 그걸 나중에 알아차립니까? 알피오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죠. 그리고 둘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 거가 뭐냐면은 참 대담하게도 롤라 집이었어요. 롤라 집에 들어갔다가 새벽에 나온 뚜리뚜예요. 근데 그 뚜리뚜가 또 뭔가 더 완벽하게 했었어야지 마을 사람들한테도 걸리고 그리고 마부 알피오한테도 걸려요. 우리 집 근처에 제가 왜 와 있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람들 쑥덕거리고 새벽에 롤라 집 근처에 제가 있다? 약간 요런 거. 의심한다. 예, 그런 이야기들을. 야, 롤라가 대단하네요. 외간 남자를 자기 집안으로 끌어들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죠? 롤라 보통 아니에요. 예, 이 극 중에서도 정말 보통 아니게 나와요. 롤라가 메조소프라노입니까? 아니요. 롤라는 소프라노고요. 산투짜는 메조소프라노가 부르기도 해요.
가끔은 메조소프라노가 네, 부르기도 한다. 부르기도 하고 소프라노 중에서 더 폭이 있으신 분들도 부를 수 있어요. 네네. 저는 반대인 줄 알았더만. 롤라는 소프라노예요. 네. 롤라가 나는 네. 메조고 네. 산투스가 네. 소프라노인 줄 그 알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아, 저는 비련의 여주인공이 산투스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산투사가 롤라는 네, 네. 그래도 좀 아, 덜 비극적이지 않겠나. 아, 주인공에서 네, 약간 네. 빠져있는 주인공. 뭐 아, 이렇게. 그쵸, 그쵸. 전통적인 이제 오페라에서는 네. 소프라노가 네. 좀 희생을 당하고 뭐 사망으로 그렇죠. 이제 귀결이 되는 것들이 네. 많은데 이 극에서는 롤라는 이제 소프라노로서 노래도 되게 뭐랄까 팔랑팔랑한 그런 노래 불러요. 그냥 그렇군요. 예, 그냥 다른 사람 놀리고 자기 막 뽐내고 막 그런 노래밖에 안 불러요. 근데 산투짜는 좀 이렇게 폭이 있으면서 절절하고 눈물 짓고 막 그러죠. 아, 그러면은 이게 롤라가 소프라노고 네. 산투스가 뭐 메조도 가끔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이게 약간 비극적인 부분이 있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비극이죠, 사실은. 나는 약간 이게 네. 사각관계라 그래서 좀 재밌을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네요. 오페라 처음 시작되면요. 네. 처음에 시칠리아나는 행복에 빠진 남자의 노래니까 네. 해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뮤지컬로 치면 넘버가 그 마을 사람들의 합창이거든요. 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합창을 하나 불러요. 예. 그 합창까지, 그러니까 딱 두 개의 어떤 피스가 해피합니다. 거기까지만 해피고 세 그다음부터는 번째 음악에서 갑자기 마이너, 그것도 F샵 마이너 조성을 써가지고 갑자기 먹구름이 어디서 막 오는 것 같은 그런 음악이 막 들어오면서 드디어 비극이 시작이 그때 되는군요. 산투자가 등장해요. 아, 예, 산투자 등장하면서부터 음악이 그래요. 그렇지. 산투사가 비련의 여인이거든요. 네, 벌이 받았으니까. 네, 네. 그러면은 산투사는 진짜 뚜루두를 좋아했네요, 그죠? 산투자는 뚜리뚜리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지금도 사랑하고. 네. 그런데 산투자는 뚜리뚜와 롤라의 관계를 눈치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했죠? 뚜리뚜가 조심스럽지 못해서 롤라의 집에서 나온 다음에 사람들한테 걸렸거든요. 눈에 띄었어요. 그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은 산투자한테 해줬어요. 그럼 산투사는 굉장히 괴롭겠다. 지금 무척 고통스러운 상태로 이 오페라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네. 조짐이 보이네. 그래서 그죠? 음악이 그냥 갑자기 확 바뀌어요. 그냥 해에서 구름으로. 네. 그럼 산투사는 뚜리뚜한테 가서 항의를 처음에 산투자는 뚜리뚜를 물론 지금 현재 찾아다닌 중이에요. 하지만 못 만났어요. 말하자면 멱살잡이를 하려는 참이에요. 근데 못 만났죠. 근데 뚜리뚜의 엄마가 이 극에 등장하거든요. 네. 엄마가 등장하구나. 그래서 이름은 루치아인데요. 이 극에서는 모두가 맘마 루치아라고 해요. 재밌죠? 안 재밌어요? 재미있긴 있는데 제가 갑자기 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루치아, 이렇게 산타 루치아가 생각이 나서. 산타 루치아. 그러니까 루치아 성녀인데 우리 오페라에서 루치아라는 이름 많잖아요. 많죠. 예를 들면은 람메르모의 루치아. 거기도 있고 여러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라보엠 있잖아요. 푸치니의 라보엠의 미미 원래 이름이 루치아예요. 루치아죠. 루치아 되게 흔한 이름인데 그래서 맘마 루치아가 불리면서 엄마의 역할이 뭡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이 극에서 지금 이제 시칠리아의 비치니의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그 마을 광장, 그러니까 이제 마을 광장에는 항상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성당이 있고 그 또 한켠에 자기의 뭐랄까요, 뭐 음식도 먹고 뭐 술도 마실 수 있고 하는 그런 주막 같은 걸 차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주모네요. 주모라고 하나요? 우리로 치면은 주막의 주인, 주모라고. 근데 우리 너무 단어가 너무 올드하지 않아요? 아니요, 올드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야 보는 저희 독자들이 빨리 이해를 하거든요. 아니, 저는 주막도 제가 말하면서 이거 너무 그런데라고 생각했는데 주모까지는. 주모 맞습니다. 그래서 맘마 루치아가 맘마 루치아. 근데 맘마는요. 이게 왜 안 재밌지? 맘마는 엄마잖아요. 그렇죠. 맘마 루치아인데 이 루치아가 뚜리뚜의 엄마지 다른 사람의 엄마는 아니잖아요. 뚜리뚜의 엄마가. 네, 뚜리뚜의 엄마가 맘마 루치아예요. 친엄마. 근데 이 마을의 사람들은 루치아를 전부 다 맘마 루치아라고 불러요. 그거 재밌지 않아요? 심지어는 알피오도 맘마 루치아라고 해요. 우리 그
동네 시골 동네 가면 식당 가면 이모. 맞아요. 아, 이모잖아. 하면 딱 다 그런 이모. 느낌이에요. 다. 맞아요, 그런 맞아요. 딱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촌락, 네. 이 군락에 뭔가 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렇죠. 어떤, 그쵸. 뭐, 꼭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하나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옆집 숟가락 객수도 알고 있고, 막 거의 그런. 네. 그래서 소문은 너무나 빨리 거의 막 가족 나고. 같은 분위기. 그런, 네, 네. 다 이웃이고 그래요. 시골은 대부분 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카발레리아. 루스틱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네, 시골스럽다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시골스럽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산투사는 네. 뚜리뚜를 만나야 되는데, 네. 좀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맘말루치아한테 온 거예요. 왜냐면 맘말루치아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뚜리또 어디 있냐고, 그 맘말루치한테 물어보는데, 엄마는 사실은 뭔가를 눈치챘어요, 엄마도. 얘네들 사이에 어떤 뭔가 벌어졌구나. 균열이 있었구나. 있구나. 뭔지 정확하긴 모르지만 엄마 눈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모른다. 난 그런 거 성가신 거 나는 알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식으로 좀 피해요. 근데 이제 그 산투자가 매달리죠. 제발 어디는 찾아주라. 찾아달라. 그리고 또 여기서 한번 이제 눈물도 짓고 뭐 너 그러지 말고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스타일이네. 네, 들어와라. 동네 창피하니까 들어와라. 맞아. 약간 일단 들어오라 그래요. 네.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데 산투자 뭐라 그러냐면 저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저는 뚜리또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가슴 아프다.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산투자 그 맘말루치아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이 이제 단막이니까 이게 속도가 무진장 빠릅니다. 그렇죠. 거기서 바로 알피오가 등장해요. 바로. 알피오, 그 마부 알피오. 뚜루두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알피오가 바로 나오네요. 네, 알피오예요. 네. 알피오가 등장하는데 알피오의 등장은 시끌벅적해요. 막 무슨 뭐 채찍 소리도 난다, 뭐 종이 딸랑거리는 소리도 난다, 뭐 요란하게 등장을 해가지고 뭔가 있으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사람은 다른 마을에 갔다가 자기의 장사 다 끝나고 돈을 두둑히 챙겨서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와이프 롤라에게 줄 아름다운 드레스도 하나 사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의 빠스과 그러니까 부활절이거든요. 오늘 부활절이에요. 그럼 부활절은 그 뭐 우리나라도 뭐 기독교 또는 이제 천주교에서 그 성탄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잖아요. 큰 명절이죠. 부활절이. 무척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은 이제 기독교 기반의 어떤 문화들이기 때문에 부활절에는 어쨌든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 타지에 갔던 사람 다 모이게 돼요. 그래서 돈을 벌어 갖고 왔어요. 왜냐면 오늘 부활절이니까 내가 돌아왔다. 그래서 자기는 기쁜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시끌벅적하게 등장을 하는 알피오의 이제 씬이 이제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알피오는 롤라가 그런 걸 모르겠네요. 아직 몰라요. 아직은 모르죠. 그렇게 등장을 딱 했는데. 네, 아직 몰라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알게 된다라는 건 누군가 고자질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고자질도 해주고 그 전에 사실 그 고자질은 사실은 나중에 산투자가 해주거든요. 그러면 산투자가 약간 복수심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나중에 하다 안 돼가지고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알피오가 뚜루드한테 해서 뚜루드가 자기한테 다시 돌아올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겠네요. 뭐 그냥 완전히 다 놓은 걸 수도 있죠. 그냥 다 모든 게 깨어져도 어떻게 해도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뭐 실제로 뚜리뚜는 그런 말도 하거든요. 내가 알피오한테 죽기를 바라냐고, 너 왜 그러냐고 막 그런 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건 제 생각에는 산투자가 알피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았어도 알피오는 알게 되어 있었어요. 왜냐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는데. 이미 수군거리고 그렇죠. 있었고, 그럼 롤라는 알피오가 장사로 나간 사이에 집으로 불러들였네요. 그런 거죠. 없을 때. 네. 있을 때 불러들일 수는 없지만. 없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알피오가 맞잖아요. 근데 알피오하고 그 산투자하고 맘말루치아 이제 3명의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데 엄마는 맘말루치아는 알피오한테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항상 그렇게 쾌활하고 좋으시군요. 근데 그 말이 당신 참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은 이렇게 골치가 아픈데 참 당신은 좋겠습니다. 약간 이런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고. 약간의 비아냥.
네네. 그런 것도 네,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산투차하고 맘말루치아 그 다음에 알피오의 대화 가운데서 네. 뭔가 삐그덕거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뭐 뚜리뚜는 어딨어? 뭐 이런 말 같은 거 이야기했을 때 알피오가 갑자기 뚜리뚜? 아닌데 오늘 새벽에 우리 집 근처에 있었는데? 약간 이런 말도 알피오가 내가 봤어 이런 말 하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맘말루치아가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내 아들 뚜리뚜는 연마을에 프랑크폰테에 그 와인 받아오라고 내가 보내서 거기가 있는 이상한데 뭐 그래서 연막 작전. 네, 아니 연막이 아니라 진짜로 엄마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음. 자기 아들이 그런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는데 그 산투자가 어머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번 또 맞고 뭔가 부자연스러운 어떤 상황이 그런 연출이 되는군요. 상황 연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뚜리뚜와 롤라의 어떤 부정이 자꾸 이제 예, 감추려고. 예, 예. 감춰지지 않는 어떤 그런 그 직전의 위태위태한 불안함이. 어떤 그런 장면들. 원래 감추려고 그러면 그쵸. 감추려고 할수록 드러나게 돼 있는 게 그렇죠. 약간 부정인 거거든요. 그렇죠. 세상에 비밀이 없죠.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장면이 이제 네. 그 다음에는 그 교회 문이 열리면서 네. 그날은 이제 부활절 아침이기 때문에 네. 그 부활절 그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을 한 그런 예수에 대한 그 찬양가가 막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네. 합창단이. 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다 듣고 이제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로 다 들어간 참이에요. 네. 근데 현재 맘말루치아하고 산투자만 밖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장면에서 이제 산투자의 아리아를 부르죠. 처음 나오는 날이에요. 네, 네. 산투자 아리아 하나밖에 없어요. 제목은 Voi lo sapete, 엄마라고 해가지고 Voi lo sapete 이미 당신도 아시지요, 어머니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뭐냐 그 자기들 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뚜리뚜는 롤라를 원래 사랑했었어요. 그런데 뚜리뚜가 군대를 가서 롤라는 다른 남자랑 결혼했고 그런데 그 둘은 지금 그 옛사랑을 잊지 못하고 다시 만나고 있어요. 저는 너무나 불행한 여자예요. 그런 막 하소연, 고자질 뭐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산투자의 아리아예요. 네. 근데 네. 중간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네. 막은 한 막인데 1막짜리인데 네. 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잠깐 쉬는 부분이라 그래야 되나? 네, 우리가 네. 보통 네. 뭐 오페라를 보러 가거나 뭐 인터미션, 휴식 시간 뭐 이렇게 해서 인터미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여기도 그게 있나 봐요. 이거는 이제 인테르메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테르메소는 오히려 중간에 끼어 들어온 거예요. 쉬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쉬는 게 아니고 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음악이 하나 있어요. 쉬는 게 없이 그냥 쭉 가는데 그냥 중간에 음악이 하나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씬은 드라마는 잠깐 이렇게 멈추고 딱 소강 상태가 되고 중간에 이제 오케스트라 음악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인테르메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게 그러면 무대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냥 음악만 흐른다는 오케스트라 연주곡이에요. 근데 이제 연출에 따라서 그 음악을 할 때 주역 배우가 뭔가 나와서 연기를 할 수는 있겠죠. 뭔가 모노 연기를 할 수 있겠죠. 대사 없이. 근데 그게 일단 그거로서 스토리가 연결이 되기 전에 중간에 잠깐 멈추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그냥 멈춘다기보다는 그거 역시 극이에요. 그게 한 부분이다. 보통 우리가 왜 인터미션이라고 그러면은 막을 닫잖아요. 인터미션과 인테르메소는 달라요. 다르지만 제가 판단하는 데는 중간에 뭔가 있다 그러길래 인테르는 들어오다. 그렇지. 들어오다. 그래서 중간에 뭔가 하나 있다. 메소는 중간에 들어오다. 중간에 들어오다. 그냥 오히려 생겨난 거예요. 그거는 빠우자 쉬는 게 아니라. 쉼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단어예요. 아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제대로 짚었습니다. 이게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그쵸. 그러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인터넷 쪽으로 해갖고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그건 연주고 통으로 연결이 되는 작품이에요. 그 인터넷 쪽 음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멋있죠. 물론 굉장히 유명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음악이 더 유명해서 이 오페라가 알려지게 된 계기도 되죠. 그죠? 서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쵸. 인테르메조 때문에 이 오페라 알게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인터메조 때문에 이 오페라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이 처음에 발표되었을 때는
오히려 처음에 뚜리또가 나올 때 불렀던 시칠리아나의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었대요. 그 노래에 네, 네, 네. 왜냐면은 당시에 뭐 베르디 이후에 푸치니라고 하는 대오페라 작곡가가 있었지만 그 네. 이후에 연결이 되어지는 작곡가는 찾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 드디어 이 오페라 대가의 그 맥을 잇는 사람이 드디어 나왔구나. 그 시칠리아나를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대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네, 네, 네. 나중에 인터메조가 더 유명해지고 난 다음부터는 인터메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듣고 더 열광을 하게 그거는 아마 연주 형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인테르메조는 오케스트라가 그냥 따로 떼어서 연주하기 너무나 좋은 곡이에요.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 군데 예. 뭐라 그래, 리바이벌이라 그래야 되나? 네네. 차용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영화에도 오페라, 넣고 그쵸, 그쵸. 뭐 광고 음악에도 넣고 아니, 굉장히 많이 연주할 때도요. 무대에 올릴 때도 네. 이 오페라 통으로 올리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테르메조 하나만 올리는 거는 조금 할 수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레퍼토어로요. 거기다가 이게 악기 구성도 풀이 아니라 스트링하고 목관만 써요. 네, 그런 굉장히 평화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굉장히 잔잔하고. 근데 음악인데 한편으로는 약간 슬픈 느낌도 들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예, 복합적인 감정이 들죠. 인터메조 음악이 네. 흐르는 게 아까 왜 중간에 물어봤냐면은 그 산투스의 그 산투사의 그 슬픔이 네. 이 인터메조의 음악하고 연결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조금 사건을 건너뛰셔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네. 조금 더 들어보시면 네. 다른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요거는 저는 오히려 남자의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인터메조가? 네. 네. 이거 진짜 남자의 음악이에요. 제 생각엔 그렇군요. 그래요. 네. 여자의 막 애달픈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제 해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산투자가 막 울고 불고 어머니 뭐 하고 뭐 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엄마도 교회로 들어갔어요. 음. 그때 드디어 뚜리또가 나타나요. 드디어 이제 산투자 앞에. 나쁜 놈이 나타나네. 네, 드디어 이제 산투자한테 기회가 왔어요. 멱살잡이랄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 극이 이제 뭐 베리즈모 오페라라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로가 진짜인데요. 뭐 베로의 팔소 하면은 진실과 거짓 뭐 이런 거잖아요. 약간 사실적인 오페라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뭐 이즈모 하면은 뭐뭐 이즘 해서 뭐뭐 주의잖아요. 그래서 베리이즈모 하면 사실주의다. 그래서 뭐가 사실이냐? 그럼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니었을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오페라의 처음 시작부터 너무나 신화적인 소재들이었잖아요. 뭐 바로크 그렇죠. 오페라도 네. 그랬고 그 이후에 이제 초기 낭만 오페라들도 너무나 귀족의 이야기들이었고 또는 왕의 이야기들, 베르디도 어떤 그런 것도 즐겼었고 이렇게 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진짜를 좋아해요. 제가 생각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게 대답한 것도 참 싫어해요.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게 뭔데 진짜가 뭐야 라고 이런 걸 항상 요구하는 것도 이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보도 듣도 못하는 왕의 이야기 막 이런 걸 하느냐 이거지. 우리 얘기하자 이거예요. 우리 이야기. 그렇게 생겨난 게 이제 베리즈모인데 그러니까 이 극에서 산투사하고 뚜리뚜는요 그 전에 오페라 무대에선 볼 수 없는 그 난투극까지 벌인단 말이에요. 남녀간에. 그러니까 뭐 남자끼리 싸워도 그 전에 오페라에서는 자 검을 뽑아라. 그렇죠. 이렇게 검술하고 또는 뭐 뭐랄까 결투 남자 간의 결투가 있어도 장면이 좀 이렇게 가려진다든지 결투가 있었다 끝났다 뭐 트라비아타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극에서는 막 엉겨붙고 막 멱살잡이 하고 있는 그 산투사와 그 여자를 떼어내고 막 나동그라지고 막 이런 남녀 간의 진짜 말도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돼요. 난장판을 만드는군요. 그렇게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처절한 거예요. 원래 오페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현실 세계에서 약간 이렇게 동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페라는 정말 부부 싸움이 있다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 거야. 막 진짜 그런 것들인 거예요. 굉장히 사실적이네요. 진짜. 너무나 사실 네 과할 정도로 사실적인 건데 그래서 이 둘이 만났을 때 뚜리뚜는 이 여자를 계속 밀어내고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나
뒤 밟지 말아라. 너 자꾸 왜 나에 대해서 캐니? 음. 막 그렇게 하는 거고. 너는 이제 이미 나한테 어. 마음은 떠났어. 거기까지 나 말도 안 해, 근데. 롤러한테 갔어. 아니,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좋은 사람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약간 거짓말해, 오히려. 나 롤라 사랑 안 해. 진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또 은근히 그러니까 둘 다 산토스한테 걸쳐 놓는다니까요. 진짜 나쁘네. 진짜 나쁜 놈. 그러니까 내가 롤라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근데 너도 이렇게 하지 마. 난 너가 이런 거 싫어. 막 이러거든요. 네. 네. 산토스도 네. 산토사도 약간 갈등을 생기겠다, 그죠? 아니, 미칠 지경인 거죠. 차라리 나 싫다 싫다 그러면 정리가 다 할 수 되는데. 없이 정리를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속만 터지는 거예요. 막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둘이 실랭이를 하는데 얄밉게도 거기에서 롤라가 어디서 노래를 부르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드디어 문제의 여성이 나타나는군요. 근데 이 롤라는 막 네. 그냥 전혀 이 어떤 감각이 없는, 현실 감각이 없는 막 그냥 자기만의 노래 막 부르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등장한 롤라를 보고 뚜리뚜리는 또 뿅 가는 거예요. 참 남자가 참 네. 어리석다. 근데 여기에서 롤라의 또 여우 같음이, 그 놀라운 여우 같음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 거기서 뭐라 그러냐? 롤라 여자잖아요. 네. 산토사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알아. 근데 아무것도 모른 척해. 그리고 알피오 봤어요? 알피오 지나갔나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자기도 바람 피는 상황인데 내 남편 봤니? 막 괜히 또 모른 척하면서 그죠? 아무것도 모른 척을 하고 거기다가 속을 막 더 긁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치겠다 그러면. 산투자는 거기다 대고 그리고 니네 여기서 있으면 저기 오늘 부활절 미사인데 그 들려? 여기 광장이잖아. 니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해요, 진짜. 근데 산투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면 들어가도 되겠지라고 말을 해요. 조금 뼈가 있는 말을 한단 말이야. 너 죄 많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신은 우리의 모든 걸 보는 신이야. 그러니까 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약간 그런 내포하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가책을 느끼게. 근데 거기에서 롤라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혀 아닌 것처럼 할 것 같은데. 당당할 것 같은데. 그래?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긁어요. 그래? 나는 그 하나님에게 내 키스를 드리지 하고선 키스를 해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딱 키스를 해요. 야, 정말 대단하다. 보통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아니 뭐 그냥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거네, 그죠? 나 아무 타격이 없다. 나는 긁히지 않아. 난 타격이 1도 없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나 신앙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각관계 네.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산투자가 이제 지금 이제 세 트라이앵글 됐잖아요. 네. 두 여자와 한 남자. 네. 그러면은 뚜리뚜는 두 여자 중에 누구와 머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 같으면은 롤라는 유부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산토스한테 가야 되는데 안 가죠, 여기서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산토자는 매달리고 있고 나랑 있어, 나랑 얘기해 막 이러고 있고 롤라한테 밀리고 롤라는 미사하러 가자. 약간 교회 가야지. 아니야, 그냥 있으려면 있어. 약간 또 그렇게 막 얄밉게 진짜 너무나 얄밉게. 아니 그러면은 남자가 붙거든요 또. 산토자한테 있어줘. 괜찮아. 나 혼자 갈게. 약간 이런 식이에요. 많은 그렇게 하면서 속은 너 안 오면 죽어. 근데 거기에서 뚜리뚜는 진짜 말씀처럼 롤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스토리가 이 얘기가 재밌어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롤라의 어떤 것들은 이미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승리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이제 여자들 간의 피 튀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 루치아 마마 루치아? 산토사는 자기 남자를 눈앞에서 그렇게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돌았어요. 거기서 이제 눈이 돌았는데 거기에 바로 알피오가 등장해요. 그때. 야, 절묘하게 등장.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산토사는 여기에서 바로 고자질하고 말아요. 알피오한테 당신 와이프가 뚜리뚜 만난다고. 그리고 나도 배신당했고 당신 와이프 그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알피오는 처음에 안 믿으려고. 잘 안 믿기죠. 만약에 이거 사실 아니면 너 가만히 안 둔다 라고 말했을 때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이라고. 그랬더니
알표가 이제 사람의 눈 같은 걸 보면 알지 그치, 않습니까? 확인해야 되죠. 예, 그 진심이 보이잖아. 얼굴이나 눈을 보면 아 진짜구나. 내 눈치를 챘구나. 부인이 부정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산투스한테 고맙다. 당신 내 친구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해서 그 둘의 이제 어떤 남자 대 남자의 이제 진짜 맥이 그 부딪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뚜리뚜랑 알피오랑 싸움을 하는군요. 싸우게 대결을 되는 거예요. 하는군요. 대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장면에서 그 뚜리뚜도 좀 그 또 약간 그런 게 알피오한테 술을 꺼내요. 술을 보내요? 네, 자기네가 이제 주막을 하죠. 주막. 그렇지. 주막을 하니까. 그 자기네 그 와인을 네. 한 잔 따라주면서 너도 한 잔 해. 라고 하는데 이 알피오는 모든 거 알았잖아. 네. 술을 안 받죠. 안 받지. 술 먹고. 네. 근데 어떻게 그 될까 봐. 안 받는다고 말할 때 말도 되게 멋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네. 네가 주는 와인은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은 독으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 와, 멋진 말이다. 아, 그건 나중에 써먹어야 되겠네요. 근데 저는요. 네가 주는 술은 나중에 내 가슴에 들어오면은 독으로 변할 독으로 수도 변할 있으니까 수도 난 있다. 받을 수가 없다. 아, 그때 뚜리뚜는 권했다가 그래 따라 부어요. 못 줘. 그 문장이 네. 그 말이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게 진짜 비극을 암시하는 게 아니겠나. 곧 얼마 안 있다가 네. 뭔 일이 네. 뭔 사단이 날 것 같은. 아니 둘은 이미 이제 시작된 거죠. 아니 된 거지만 거부할 수 없는 암시가, 비극이 이제 예, 시작이 이미. 독이라는 네. 단어가 나오니까. 네. 근데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 네.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혹시 편집장님 물론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여러분들께서도 그 영화 보셨을까요? 대부라고요. 저 갓파더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탈리아어로는 파드리노예요. 파드리노. 첫 번째 1대 대부가 이름이 위토 코를레오네거든요. 위토 코를레오네. 근데 이 사람들이 시칠리아 사람들이에요. 네. 유명하죠. 시칠리아 예, 마피아. 시칠리아 마피아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팔레르모 쪽 사람들이에요. 팔레르모. 근데 지금 이 극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 서쪽. 카타냐의 약간 아래쪽에 이제 내륙 쪽의 사람들이라고. 네. 근데 지역은 다릅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 대부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절대 명예를 중시하고 정말 남자잖아요. 이 사람들 마초. 이 느낌이에요. 지금 알피오와 뚜리뚜의 그 대결은 딱 그 그 느낌이에요. 분위기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숨이 탁 막히는 남자들의 그게 예. 영화에서 그렇게 차용이 됐네요, 많이. 그러니까 이 그 오페라를 이야기인 보면서 거예요. 예, 예. 네, 그 영화 하는 사람들이 네. 그걸 응용을 많이 했다고. 이 오페라도 느꼈네요. 글쎄 모델 했는지는 전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본 예. 데는 1880년 후반에 이 오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네, 그걸 네. 본 사람들이 네. 뭐 그렇게 차용을 많이 하지 네, 않는 또 저 이런 말도 들었는데요. 원래 이탈리아 마피아가 그렇게 멋있진 않았었대요. 예전에는 약간 그냥 좀 껄렁껄렁 동네 건달 같은 느낌인데 오히려 이 영화가 나온 다음에 마피아들이 그때부터 고급 정장을 입기 시작하면서 이 중저령모를 쓰기 시작하면서 시가를 태우면서 멋을 부리기 시작했다. 영화는 멋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제가 이제 파악하는 시칠리아 사람들은요. 시칠리아가 엄청나게 큰 섬이고 네. 그 지정학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중해 그다음에 그 이제 아프리카하고 그 유럽 대륙 딱 사이에 있고 그다음에 그 아시아 쪽 그러니까 터키 그리스 그쪽하고 또 이쪽하고 완전히 서쪽에 있고 그러니까 배길에 완전 최고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칠리아 섬은 너무나 오랫동안 항상 침탈을 받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거의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그러니까 수천 년대부터 이 사람들은 자기네 민족의 주권을 가진 적이 별로 없어요. 계속 이 땅 저 땅 막 프랑스가 침략하고 뭐 중동이 침략하고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있냐 자기들 안에 똘똘 뭉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단합. 가족주의. 패밀리. 네, 가족주의. 그리고 심지어 이탈리아가 그 1861년인가 통일이 되는데요. 그 남쪽을 통일시킨 게 이제 주세페 가리발디 장군이 통일해버리고 그 북쪽 이탈리아 쪽은 그 비토리오 에마누엘레라고 하는 사람이 통일해가지고 그거 통째로 그 해서 통일 이탈리아가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시칠리아는 철저히 외면받았어요. 근데 이게 전체 이탈리아 반도가 하나의 나라로 된 게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그게 이제 1860년대예요.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베르디 시대예요. 예. 그래서 음. 그 추막에서 맘마루치아의 네. 그 술집에서 네. 술을 서로 권하면서 술을 거부했죠.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뚜리뚜의 술을 따라 부었죠. 네. 그때 내가 내 생각엔 알피오가 화가 나서 뭔가 할 것 같아. 이게 좀 이상한 건데요. 네. 우리 생각에는 진짜 이 상황에서 제일 열받은 사람 알피오죠. 그렇죠. 자기 부인이 지금 저 남자랑 바람이 났는데 바람이 났는데다가 네. 나한테 술 먹여서 뭘 하려고 네. 그러는데 내가 네. 거부하니까 그 술을 네. 그냥 따라. 이거는 정말 네. 남자로서는 특히 마초 기질을 가진 네. 남자는 불같이 근데 화를 낼 수 있는. 여기서 네. 결투 신청은 네. 뚜리뚜가 해요. 반대네요. 네. 오.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아, 뚜리뚜 네가 뭔데 결투를 해? 이게 아니라 네. 뚜리뚜가 안 했으면 알피오가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어차피 이 두 남자는 결투를 해야 돼요. 근데 네. 뚜리뚜가 결투를 하게 되는데 결투를 신청하는 방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이렇게 포옹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왜 그 유럽에서는 그 2번 키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오른쪽 귀를 물어요. 이거 좀 야비하지 아니 야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속이고서는 왕 하고 무는 게 아니라 네. 알죠. 얘가 나한테 귀 물러왔구나 하고서는 해서 귀를 물어요. 그게 결투 신청이에요. 아, 그게 결투 신청이구나. 네, 네, 네. 드디어 너 나 귀를 물었으니까. 그 귀를 물려요. 음. 그 알피오가 귀를 물려요. 그래서 아 그래 네 뜻을 내가 잘 알겠다. 하자. 그럼 조금 뒤에 저쪽 뒷마당으로 나와라. 그 수풀이 오거진 곳으로 와라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인터넷 여기서 연주가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음악 이야기 조금 있다고. 그래서 네. 그 뒷마당에 가서 결투를 하는데 그때 총이 있었나요? 칼로 하나요? 칼로 싸우는데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베를린에서 봤었던 까바레르 루스티카나는 그때는 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네. 연출에 따라서 뭘로 할 수도 있어요. 뭐 현대물 같으면 네, 뭐 네. 이제 총으로 하겠죠. 네, 현대물이니까. 그 옛날 과거 같으면은 아니 근데 1860년대는 총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네, 거였는데. 네, 어쨌든 칼성도 칼로, 하고 네, 총으로 할 수도 결투를 있습니다. 했네. 네, 네, 그 결투에서 그럼 누가 죽나요? 죽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비극이군요. 네, 누가 죽겠어요? 알피오가? 뚜르도가 자. 죽어야지. 우리 생각에는 뚜르도가 나쁜 놈이잖아. 그쵸? 그럼 뚜르도가 죽어야 되는데 항상 이런 그 드라마틱한 스토리의 비극은 나쁜 놈이 안 죽더라고요. 나쁜 놈이 꼭 살고 오히려 착한 놈이 착한 사람이 죽는 그런 상황인데 제발 맞나요?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주인공이 죽어야죠. 주인공이 뚜르도가 죽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뚜리뚜가 뭐 칼에 찔리거나 총에 맞는 모습이 무대에서 바로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진다기보다는 네. 그들은 이제 결투를 하러 어디론가 갔잖아요. 네. 근데 한 여자의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요. 그 비명 여자가 소리가 아니 깍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해요. 말로 뭐라 그러냐면 한나 마츠토 콤파리 뚜리뚜 라고 소리 질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들이 뚜리뚜 죽였어! 그렇게 말해요. 네. 알피오가 뚜리도를 죽였군요. 네, 죽였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사람들의 소리 지르고 뭐 그런 장면으로 이제 막이 내려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죽는 걸로 그게 끝이 나는군요. 그 뒤 네. 이야기는 없네요. 없어요. 네. 좀 허무하네요. 아니에요. 이거 관극 해보세요. 허무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너무나 가슴을 울리고 근데 이제 러닝 타임이 뭐 1시간 한 뭐 15분, 20분 요 정도 되는 짧은 극입니다만은 10분? 네네. 그렇게 짧지는 않네요. 단막인데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구성인데 오페라에 비하면 근데 이제 짧지만 저의 질문이에요. 네. 아까 그 인터메조 네. 음악 들었을 때 산투자의 어떤 절절한 마음을 네. 담은 것 같다라고 네, 제가 그랬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요? 방금 그 스토리의 비극을 딱 듣고 보니까 아니 음악의 배치를 보세요. 네. 뚜리뚜하고 알피오가 귀를 물어서 네, 결투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남자 둘은 무대 밖으로 나갔어요. 네. 그 다음에 인터메조 연주돼요. 그러면은 저는 그 뚜리도의 네. 죽음을 암시하는 음악으로 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런 좀 극이라면 약간 그 대부에서도 네. 그런 그렇죠. 비슷한 음악이 예. 나왔잖아요. 대부에서도 이 음악이 쓰였어요. 아, 쓰였습니까? 쓰였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이런 표현 있잖아요. 태풍의 눈? 그렇죠. 약간 잔잔한데 예. 그 비장함이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가장 그 태풍의 가장 핵심의 중간에는 고요하다면서요. 네. 저는 겪어본 적 없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약간 이제 곧 있으면 누구 하나 죽어요. 음. 남자의 결투가 있을 거예요. 목숨 걸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 고요한 음악이 연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폭풍전야네요. 결국 네, 말하자면. 네, 폭풍 전야예요. 예. 결국 그 음악이 예, 이거 남자 음악 같아요. 산투스의 네. 음악이 아니라 네. 투리도의 음악이네. 맞아요, 그죠? 맞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뚜리뚜를 잃게 되는 거는 엄마의 슬픔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뚜리뚜가 결투하러 가기 직전에 막 온몸이 떨려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노래 그 뚜리뚜 아리아 하나 있거든요. 예. 아, 그걸 부르습니까? 예, 맘마 꿰비노 막 이러면서 그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너무 떨리고 하는데 그걸 엄마한테 숨기려고 엄마 노인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이번에 받아온 술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 너무 많이 마셨나 봐. 나 그래서 이렇게 떠는 거야. 막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면은 투리도도 약간 그런 걸 직감해줄 수도 있겠네, 그죠? 자기가 죽거나 저 사람 죽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네. 근데 내가 보건대는 네. 자기가 죽을 거라고 직감했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소설에서는요, 뚜리뚜가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내 목에 칼을 찌를 기회를 주겠다. 그런데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죽일 거야. 그런데 라고 말을 해요. 맞네요. 그런데 그 드리도가 죽음으로써 슬퍼할 사람들이 많네요. 많잖아요. 산투사도 슬퍼하고 엄마도 롤라도 슬퍼할 거고 엄마도 슬퍼할 거고. 엄마가 제일 슬퍼하겠죠. 아들이니까. 아니 물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세 여자가 슬퍼하겠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남들어 보면은 참 행복한 남자일 수도 있겠다. 세 명의 여자가 슬퍼한다는 거는 그래요. 네. 농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건 그래서 그 뚜리뚜의 이제 아리아, 네. 그 맘마 꿰 비노 이것도 정말 정말 처절한 어떤 자기 어떤 삶과 죽음의 그 경계 속에서 그 이제 직전에서 부르는 그 노래 너무나 떨리는 음악이 있는데 거기서 엄마한테 엄마는 영문을 모르죠. 너 왜 그러니? 왜 그러니? 막 그런데 아니 나 술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이거 맛있어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저 밖에 좀 나갔다 올게요. 이거 완전 영화. 이렇게 하고 그런데 엄마 하나 약속해 주세요. 딱 하나. 혹시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랬더니 어머니 너 그게 무슨 말이니?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원래 산투사를 데리고 있으려고 했는데 내가 약속했었는데 어머니가 대신해서 그 아이를 딸로 거두어 달라고 이런 말을 해요. 이 대사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아까 멋있는 대사가 몇 개 나왔는데. 네. 그래서 뚜리뚜도 사실은 그냥 나쁜 놈이야, 쓰레기 같은 놈이 막 이러면서 그렇게 미워할 수만 없게 또 만들어줘요. 그 마지막 대사 들으니까 진짜 미워할 수 없겠다. 너무 가슴 아리다. 또한 산투사를 이렇게 책임을 나중이지만 지려고 마지막엔 하는 결국 산투사를 생각하네요. 그런 그죠? 모습을 또 보이게 되고 그래서 엄마가 딱 이상한 그 직감이 되잖아요. 너 무슨 말이니? 그래서 이렇게 또 하는데 그 바초 키스 해달라고 그리고 오날트로 바초 키스 한 번 더 해달라고 하고서는 뛰쳐나가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둘의 결투가 있었다. 그리고 마을 여자의 외침이 있었다. 이렇게 사망한다. 이렇게 되는. 그 마지막 뚜리도가 부르는 그 아리아 노래도 듣고 싶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가슴 아리겠네요.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떨리면 막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떨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음악을 표현돼 있어요. 그걸 현으로 표현해서 이야 가자가자가자가자가 이러면서. 그러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 중에서 제일 처음에 뚜리도가 나오면서 등장하면서 부르는 노래. 시칠리아나? 네. 그거는 그냥 마냥 해피한 해피한 노래 굉장히 유명한 거고. 네. 그다음에 산투스가 부르는 아리아. 네. 무엘로 사페테 오맘마. 맘마루치아한테 부르는 노래. 그다음에 요거
그럼 알피오의 노래 뭐가 있습니까? 알피오도 하나 있어요. 알피오가 등장할 때 부르는 등장할 때 부르는 네, 노래가 네, 네, 있군요. 네, 네. 그럼 그렇게 네. 해서 네 개의 네. 노래를 또 네. 바로 들어보도록 네. 하고요. 그 두리도가 굉장히 그 가슴 절절한 노래를 부르고 죽음을 맞이하고 네. 이 그러게 어머니랑 인사를 하고 오페라가 네. 비극으로 이제 사망을 한 다음에 이제 끝나는 거죠. 끝을 네. 내는군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약간 뭐 권선징악이 나는 느낌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한 남자가 네. 여러 여자를 둘 이상 여러 여자입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롤라는 왜 벌을 안 받아요? 이 극에서. 다른 얘기가 그렇게 해서 비극으로 네. 막을 내리는군요. 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 네. 짧지만 네. 굉장히 그래서 임팩트 네. 있는 그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네. 파헤쳐 네.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극은 다 끝이 났지만 네. 보통 이 오페라는 네. 이거 한 편으로 연주를 하진 않습니다. 제가 네. 그 얘기도 하고 네, 싶었습니다. 이게 극이 짧으니까 다른 네, 오페라를 네. 두 개 붙여서 네, 네. 같이 공연을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단막 오페라 네. 두 개를 모아서 중간에 인터미션 하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오페라를 보여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예. 다른 오페라가 네, 네. 우리가 많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네. 되는 레온 카발로의 빨리아치를 짝꿍으로 많이 해요. 그렇죠. 네. 다른 걸 할 때도 있어요. 네. 근데 다른 건 이제 주로 네. 빨리아치를 빨리아치를 짝꿍으로 많이 해요. 붙여서 예, 예. 하는데 유럽에서도 그걸 네. 많이 붙여서 하면서 네. 그 두 개 앞 제목의 앞 단어를 따서 그래서 뭐 까브 뭐 예. 빠그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렇게 네, 네.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희는 네. 좀 더 재밌게 그 오페라를 분석하기 위해서 음, 한 편씩 했으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그러면 이게 붙여져 있는 빨리아치에 대해서 한번 오페라 보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